안녕하세요. 참팟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좋은 정치 지도자인가라는 주제를 두고요. 여러분과 8번의 강의로 시작했던 철학사이다 강좌가 이제 여러분께 두 번째 주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15번의 강좌를 통해서 현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15강좌 정말 작지 않죠? 그런데 15주 동안 저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치면요, 한 학기 정도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매주 여러분께 자유주의와 그 자유주의를 지탱해온 사상가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우선 왜 이 강좌가 자유주의를 15주의 시간 동안이나 다뤄보려 하는가? 다시 말해서 왜 지금 우리에게 자유주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조금 전까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온상이며 다 같은 한 통속이라고 외쳐대고 있던 그 당사자들이 검찰관과 같은 태도로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을 꾸짖고는 공산주의라는 후미에를 한번 밟아보라고 하고 있어. 반공의 기치를 높이 들지 않는 자유주의자는 모두 정체불명의 기회주의자이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악질 공산주의자처럼 취급당하고 있지. 마치 기성 정치인이나 저널리즘은 일찍이 한 번도 기회주의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야. 마치 반공의 기치를 내걸기만 하면 그것이 곧 민주주의라는 증거인 것처럼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도조 내지 그 아류들은 최대의 민주주의자일 거야. 지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요, 후미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일본 에도 시대에 그리스도교를 색출하기 위해서 이제 밝게 했던 그리스도 혹은 성모 마리아상을 새긴 널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글은요,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이죠. 마루야마 마사오가 어느 자유주의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일본 정치의 현실을 지적하며 일갈한 한 구절입니다. 사실 놀랍게도 이 구절을 보면요, 오늘날 한국의 보수적 자유주의, 그리고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특히 한때 우리 사회를 휩쓸었는데요, 뉴라이트 운동의 한 국면을 그대로 본 듯한, 그대로 묘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정태욱 선생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자유주의의 만년 속에서도 자유주의의 패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성경 지명일까?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 또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부 보수 세력이 일본의 극우주의자들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듯합니다. 이를 두고요, 최장집 교수님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을 하나를 남기십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보수 세력에 의해 오염되고 비판적 운동 세력에 의해 버림받았다. 이렇게 묘사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자유주의를 이용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선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이 누구인가부터 한번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수 세력이 누구인가를 두고는요, 다양한 정의도 가능하고 다른 견해도 있겠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회적으로는 전통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적으로는 안정성과 연속성 있는 기존의 통치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경제적으로는 국가의 개입 없는 자유로운 시장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의 기득권 보수 세력을 보면요. 이런 전통적 원칙의 보수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세력 자체도요. 1987년 민주화 과정과 그러니까 민주화 과정 이전의 보수와 1997년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해서요. 그 이후의 보수도 조금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87년 전의 보수는요. 정치적 성향이 강한 보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와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반공주의 독재 개발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그러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아닙니다. 반공 독재, 그러니까 그 개발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재벌을 보호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시장 이야기하면 늘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87년 이후에는요. 개발 독재 그림자를 좀 벗어나기 시작했죠. 민주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보수주의의 새로운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1997년 경제 위기를 전후로 해서 일어납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이제 밀어닥친 보수주의의 핵심적 변화는요. 그 중심이 개발 독재 정치 모델에서 신자유주의 시장 모델로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 1997년에요. 구제자금을 지원해준 국제통화기금 IMF의 압력으로 이 반강제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시장 모델이 기득권 보수 세력의 이익과 맞아 떨어질 수 있었던 건요.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이 시장 밖으로 나온 행위자들을 다시 강력하게 시장 안으로 밀어넣어야 된다. 라는 거기 그 포인트에서 서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개발 독재에 대한 향수가 가격한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자들과 이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국가가 시장에 반대하는 행위자들을 차단해야 된다는 이 발상일 겁니다. 이런 기득권 보수주의를 꾸준히 엮어온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는 반공 이념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기존 기득권 세력의 이권 보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요소는요, 서로 완벽하게 상호 보완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보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에서 비롯된 체제 승리에 대한 갈망이요, 기존 기득권 보수 세력의 이익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현실화하는 가운데서 기득권 보수 세력의 이권 반대는 대개 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명목으로 차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등에 업고 보수는 기존 기득권에 반대하는 세력, 특히 진보 세력을 빨갱이라는 아주 원색적인 말로 이제 매도해 온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는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진보적 시민운동이 자유적 민주적 원리를 받아들이며 진행된 2000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만연한 신자유주의는 시장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신뢰를 두고 있다기보다는요.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시장에 반대하는 행위자를 처단해야 된다는 발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정치적 자유라는 근본적 가치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죠.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시장과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득권 자유주의의 불편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자유주의는요. 기득권 집단 중심 자유주의, 기득권 자본 중심 자유주의라고 불러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득권 보수 세력의 모순적인 자유주의자 행세에다 이제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이다 라고 이제 결국엔 이 사람들 다 똑같다라고 규정하는 또 일부 진보 세력의 편견도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고립되는데 크게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를 진정한 진보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요. 자유주의를 향해 내보이는 지독한 혐오와 경멸, 이거 그 끝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전 학교 다닐 때 많이 당해봤습니다. 사실 진보 세력의 이 자유주의에 대한 경멸 자체는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상적인 것에 대한 오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진보를 억압하는 장치로 쓰인 현실, 이 모든 것이 겹쳐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 최장집 교수님의 표현대로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보수 세력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비판적 운동 세력에 의해 버림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건 확실히 긍정하고 수긍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20세기를요, 자유주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유주의 최고의 미덕이 또 경쟁이죠. 그러다 보니 경쟁을 미덕으로 하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하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다른 이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20세기 우리가 최고의 실험이었죠. 인류 최고의 실험이었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그 시대를 승리의 시대로 또 장식했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21세기를 그들의 시대로 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유주의는요, 뜻하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여진 이 횡포한 자유주의의 확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능력을 박탈당하고 가정을 잃고 삶을 잃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자면요, 현재의 신자유주의에는 자유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효용과 부의 증대, 자본의 힘만이 있을 뿐이죠. 이 신자유주의가 탄생시킨 새로운 사회의 이름이 무엇이냐? 1대 99 사회, 1%의 유토피아, 99%의 디스토피아라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요, 좀 제가 많이 담담해졌다고도 이렇게 믿다가도 문득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어딘가에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서 내 이웃이 나와 같은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자연이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삶을 잃고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저 스스로가 자유주의자라는 사실이 조금은 어처구니 없고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처구니가 뭐냐면요, 맷돌 손잡이에요.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적어도 그런데 제가 배우고 알고 있는 자유주의의 일상은 그런데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자유주의가 처음 생겨났던 시대도 아니고, 자유주의는 그 탄생 이래 계속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현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적에 들어오면요, 그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얼굴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에 관한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에 관한 지극한 관심, 막대한 관심을 가진 사상이, 그리고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한 체제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요, 현대 자유주의 체제의 기반이 되는 이 정치 철학에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어떤 입장에 서 있건 간에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나 사회로 인해서 개인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가나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여는 저 김만권은요, 오랜 시간 동안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 빈곤, 충족되지 않는 기본적 욕구, 기초적 권리의 침해, 기근과 광범위한 기아, 환경과 경제적 삶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위협, 이런 위협들로부터 우리가 당면한 부자유를 개선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기회를 빼앗습니다. 이 자유주의 강의는요,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데 자유주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주의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14번의 강의 동안 이런 저의 의도가 여러분의 가슴으로 다가가서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이 강의가 그 작은 씨앗이 되길 기대하면서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시 한 편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당신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당신이 포도주 속에 부은 물을 당신은 다시 퍼낼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당신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